최초로 우리 하찌님들께 딱 선명하게 완전 엄청 희박했거든요. 내가 왜? 오도방정 떨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썸네일에서 다 보셨다시피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엄마가 된다고 합니다. 한동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도 촬영을 못하고 글도 적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몸이 계속 안 좋고 몸살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안지 지금 2주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족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저희 남편만 알고 그리고 지금 최초로 우리 하찌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가족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Q&A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Q&A 영상에 BGM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다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내렸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을 했고요. 지금 현재 9년차 부부입니다. 벌써 9년차가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희에게 운명적으로 천사가 와줬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결론은 임신입니다. 제가 임신이란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12월 초부터 엄청 감기 몸살 때문에 아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계속 약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엄청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 뒤에 제가 생리 주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생리 주기가 정확해요. 딱 28일 정도로 조금 더 짧을 때도 있는데 정확한데 3, 4일 정도 지났는데도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증후군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그 생리 증후군이 뭐냐면 엄청 많이 붓고요. 엄청 피로하고 좀 무기력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많이 부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부은 상태로 며칠이 가더라고요. 한 3, 4일 정도 가길래 이제 곧 하겠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임신 그 생각은 진짜 1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임신이 될 확률이 엄청 희박했거든요. 임신이 될 수 없었어. 제가 계산했을 때 임신이 도저히 될 수 없어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앞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엄청 계속 막 피곤하고 계속 하루 종일 막 잠이 쏟아지고 무기력하고 침대와 내가 물화일치가 돼서 계속 진짜 뻗어있는 그런 상황? 몸도 엄청 많이 부어있고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왜 안 하지? 내가 진짜 몸이 저질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몸 컨디션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하니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볼까? 진짜 될 확률은 진짜 1도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1%도 없는 건 아니라더라고요. 0.0 몇 %로 될 확률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냥 해보자 해서 혼자서 그냥 사와가지고 저녁에 딱 했는데 두 줄이 딱 선명하게 완전 뜨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 완전히 할 말도 못하고 계속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헐 내가 왜? 하면서 어떻게 된 거지? 계속 생각하고 약간 벙쪘어요. 처음엔 놀랬는데 나중에는 걱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앞에 거의 일주일 넘게 아팠으니까 감기약이랑 막 항생제랑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임신이 됐는데 혹시나 내가 약을 먹어서 안 좋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로 저녁 6시가 넘었었는데 열린 산부인과를 찾아서 달려갔어요. 혼자서 막 달려가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임신 맞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임신이 왔는데 제가 좀 울먹울먹거리고 있었어요. 놀라기도 놀라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그 약봉지를 다 싸잡아가지고 들고 갔었거든요. 약봉지를 가져가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약 먹었는데 괜찮냐면서 막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그때는 이제 약을 먹어도 괜찮은 시기였었다고 해가지고 진짜 안도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실감이 안 나서 계속 벙쪄가지고 내 안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놀람 반, 설렘 반, 걱정 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과일은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과일이에요. 조금 목을 적시면서 하도록 할게요. 딸기. 너무 맛있어. 그래서 계속 말을 해볼게요. 원래 임신 계획이 있었는지? 네, 없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고 뜻밖의 찾아온 선물입니다. 사실 30대 분들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제 주위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고민이냐면 출산에 대해서 아기를 가져야 할지 아니면 그냥 둘이만 살지 뭐 아니면 결혼을 할지 말지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엄마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제가 남편이랑 저랑은 연애 9년 차에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9년 차 부부니까 총 18년 차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편이랑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동갑이에요. 또 동갑인데 완전 남편이자 베프이자 그리고 약간 잔소리 많은 아빠 같은 그런 저의 반쪽인데요.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저는 다 행복하고 좋아서 아기에 대한 그렇게 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제가 원래 20대 때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기는 그래도 한 명에서 2명 정도는 낳아야지 않을까? 약간 그래도 2명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0대가 지나서 30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니까 에휴 아기는 무슨 2명, 1명이면 되지. 1명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좀 찌들다 보니까 30대 중반이 되니까 원래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였는데 한 명도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요. 요즘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뭐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건지 꼭 아이가 필요할까? 우리 둘도 지금 충분히 너무 행복한데 이런 시간들을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꼭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 딜레마 약간 그런 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조금씩 흘러서 30대 후반이 됐어요. 제가 지금 87년생이거든요.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아이가 꼭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점점 압박이 되는 거죠. 제 심적으로. 왜냐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뭐 40대, 50대에 가가지고도 막 낳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는 여자로서 이제 엄청 큰 그 고민과 부담감이랑 전체적으로 생각이 엄청 많아져서 최근 들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과 생각 그리고 남편이랑 대화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생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음으로써 많은 것들이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운명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원래 처음부터 이제 아기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거의 70% 정도는 나중에라도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좀 마음이 깊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지금 현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약간 외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나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진짜 운명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일단 임신 계획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에만 빠져 있었어요. 진짜 희박한 확률로 운명적으로 한 방에 저의 뱃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태명을 한방이라고 지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 다음 제가 되게 말이 되게 오늘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엄청 축복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귀한 일인데 우리 하진님들이랑 나눌 수 있어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태몽. 태몽은요 제가 꿨습니다. 태몽 아직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주위에서 태몽의 주인공이 너였구나 하는 건 없는데 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뭘 껐냐면 임신을 한 상태인데 임신인 줄 모를 때 사슴이 나왔어요. 사슴이 엄청 많이 저희 집 주변에 있었는데 그 사슴들이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이 사슴들이 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지? 하면서 그때 당시는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신기해서 깨자마자 바로 꿈 해몽을 찾아봤거든요. 태몽인 줄 모르고 태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태몽이지 않을까요 그게? 네, 그래서 해몽을 찾아봤는데 거기 또 신기하게 태몽일 수도 있고 길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임신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길몽이구나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내가 또 길몽을 꿨네 하면서 사슴 꿈인데 너무 신기하다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사슴이 또 나왔는 거예요. 사슴이 나왔는데 사슴 가족, 아빠 사슴, 엄마 사슴, 애기 사슴 해서 저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슴 가족이.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꿈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구나.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깼어요. 되게 편안한 꿈이었는데 이제 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 애기 사슴이 우리 아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태몽인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또 그 사슴 꿈을 꿨던 거예요. 제가 임신인 줄 몰랐을 때. 그래서 태몽은 사슴입니다. 그리고 태명을 또 말씀드릴게요. 태명은 딱지입니다. 껌딱지. 저 10달 동안 저한테 아주 건강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고 딱지로 지었습니다.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라 하고 딱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황금향이라는 건데요. 제가 먹은 이 귤류? 오렌지,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다 따졌을 때 이게 최고예요 진짜. 황금향. 안에 과육이 완전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어요. 껍질이 엄청 얇아가지고 안에 속이 꽉 찼어요. 와. 네,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저의 입덧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 좋아했던 게 안 땡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초콜릿, 단 거,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냥 며칠 전부터 지금 제가 7주 차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조금 더 지났을 건데 현재는 7주 차인데 며칠 전부터 초콜릿이랑 이런 게 안 땡기는 거예요. 원래 단 거 엄청
완전 킬러거든요. 그런데 단 게 안 땡기고 계속 이렇게 과일 새콤한 거, 새콤달콤한 거, 상큼한 거 이런 거 땡기고, 그리고 매콤한 거 땡겨요. 매콤한 거랑 마라탕, 비빔밥, 비빔면, 쫄면, 냉면 이런 것들 좀 많이 땡기고요. 그러다가도 또 햄버거도 먹고 싶었다가 또 어떨 때는 치킨. 네. 아직까지는 먹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조금 신기한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떤지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말을 안 해가지고, 안정기가 되고 나서 저는 말을 하려고 좀 입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너무 초기에 오도방정 떨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입조심을 하고 있으니까 막 못 물어보겠고 인터넷에다가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생각은 없다가도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고기라 하면 고기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뇌로는 안 땡기는 것들이 있는데 먹으면 아직 맛있는 거? 네, 현재까지는 맛있습니다, 음식들이. 대신 음식들은 맛있게 먹는데 컨디션이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 저녁쯤 돼야지 돌아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막 해롱해롱하고 정신없고 하루 종일 잠 오고 막 진짜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되게 과로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뻗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계속 멀미 나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멀미 엄청 취약하거든요. 배멀미, 차멀미, 비행기 멀미 다 하는데 계속 잔잔한 멀미를 하는 느낌이라서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고, 앉아 있으면 빨리 피곤해지고 숨도 차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걷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무조건 걷는데, 조금만 걸어도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엄청 몸의 변화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내 몸이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몸 컨디션이 바뀔 줄 몰랐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살짝 걱정도 많이 되기는 해요. 이 컨디션이 나아지겠지 이러면서, 지금 초기라서 그렇겠지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걱정되기는 하는데, 다들 근데 맘카페 가입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들 초기에 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되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해도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건강 상태는요, 이제 피검사랑 이제 검사들을 다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건강하고 좋은데, 지금 갑상선 부분이 임신이 되면서 살짝 기능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금 있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기로 했고요. 임신이 끝날 때까지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출산 이후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없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데, 지금 벌써부터 몸에 변화가 엄청 많은데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다양한 심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운명적으로 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짜 운명적으로 찾아온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딱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출산 예정일은 8월 중순? 8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님들도 이제 랜선 이모, 랜선 삼촌이 되셨어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이 업로드 날이었는데요. 임신도 했고 몸 상태를 좀 봐가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 2회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목요일 날은 딱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우리 하진님들이 출산을 할 때까지만 조금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조리를 많이 해가지고 먹는 영상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음식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먹는 거는 괜찮은데 음식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약간 거부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배달해서 먹을 때도 있고, 조금 자유롭게 촬영을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테이블에서 ASMR로 먹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제 컨디션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촬영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저의 일상 브이로그도 찍어가지고 틈틈이 좀 찍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브이로그를 이 채널에 지금 먹방 채널에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채널을 이제 생성해서 거기다가 올려야 될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찌님들.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되게 우리 하재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들을 그냥 저 혼자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그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임산부 구찌, 네, 엄마 예정인 구찌도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찌님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드리고 애정합니다. 여러분 안녕.